네, 여러분 잘 쉬었어요? 이제 우리 아동 안전 관리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교시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쵸?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배움을 얻게 될 텐데 우리 과목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네, 2교시에는 그러면 이제 1교시에 이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교육, 영유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안전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책으로 보면 책 11페이지를 지금 같이 우리가 아우르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영유아 안전의 개념 및 필요성, 이래서 1교시 때는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2교시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요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1교시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본다면 소극적인 개념과 적극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서 우리는 안전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체계적인 복지 정책, 체계적인 안전 교육,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는 유아의 안전, 그리고 유아가 속한 가정의 안전, 그리고 우리 자신인 바로 교사의 안전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안전이란 개념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쵸? 그리고 적극적인 개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안전이란 것이 결국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을 해로움을 가져오는 조건들을 조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유아 사회교육에서 조절한다, 통제한다, 자기 조절, 자기 통제 배웠죠?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자기를 조절한다는 것, 상대를 조절한다는 것은 움직여서 불균형한 상태를 균형 있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또 같은 용어로 통제라고도 같이 하고 같은 용어로 관리라는 용어로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에서 아마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자기 정서 통제, 자기 정서 조절, 여기에서 같이 익숙하게 들었던 사회교육의 내용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서 조절시키는 상태다. 균형을 맞춰주는 상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안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아까 그 아이의 사례를 볼까요? 교사가 그 액세서리 원래 해도 된다니까요. 그쵸? 해도 되는데 교사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어떤 판단? 나의 이 행동 하나, 나의 이 옷매무새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그게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좋죠. 예를 들어서 교사가 매일 검정 옷만 입어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사라는 사람을 보면서도 미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색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사를 할 때 아이들하고 어떤 날은 옷을 같이 맞춰 입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핑크색 옷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 내일 핑크색 옷 같이 입고 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날 같이 입고 갑니다. 또 우리가 축구를 하는 날 남자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 우리 빨간 옷 입고 같이 축구하면서 다른 형님들,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거 그 뭐지? 운동회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운동회를 같이 응원해요라고 하면서 빨간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 좋아. 빨간 옷 입고 우리 같이 응원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맞추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인 아이들에게 정서를 주는 거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했던 이 액세서리 하나 때문에 다른 유아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정말 교사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교사는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쵸? 제가 이제 1년 동안, 1년 아니죠. 한 학기 동안 반성적인 사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교사는 반성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여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교사인 거예요. 반성적 사고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건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학년이기 때문에 다 배웠을 거예요. 이 과목을 교사론이라는 과목에서 배웠을 겁니다. 분명히. 반성적 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은 거창하지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내가 좀 목소리가 좀 작았나? 아이들이 자꾸 집중하지 못했네? 라고 돌아보는 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바로 반성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회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사들은 반성적 사고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이거 여러분 전문적인 용어예요. 교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혹은 원감 선생님이 여러분 교사니까 오늘의 반성적 사고를 꼭 한 번씩은 해보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땡땡땡 교사는 오늘 어떤 반성적 사고를 해봤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성적 사고란 것은 말은 거창하지만 어떤 것 나를 돌아보는 게 반성적 사고다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안전한 유아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반성적 사고는 필수적이에요. 오늘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다쳤단 말이죠. 동그란 공을 밟아서 다쳤어요. 그렇다면 교사가 수업이 끝난 후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스스로 돌아봅니다. 왜 오늘 민정이가 다쳤을까? 그 공이 거기 있지 않고 다른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더라면 정말 민정이가 그래도 다쳤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면 이 공을 아예 치워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 것,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위험을 끼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서서 서두에 깊은 다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필요가 왜 필요한지를 고려해 봤을 때 아까 그 앞서서 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앞 얘기들을 쭉 했는데 반성적 사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깊이 패여 있는 이 아이 어때요? 그쵸. 치료가 되면 좋았을 텐데, 고통은 사라지는 치료를 했지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20살까지는 이거 흉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제가 PPT 지금 화면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편안하게 이번 시간에 들어도 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세요. 우선은 음, 우선은 일단 우선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유아의 신체 발달 특징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신체 발달, 신체 발달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아이들이 능숙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몸의 비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작고 다리가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어, 비율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비율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비하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성장 발달의 과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큽니다. 머리가 크고 어깨부터 시작해서 몸통과 다 팔다리가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완전히 아기였을 때는 1대1 정도로 되잖아요. 그렇죠? 반반 정도였다가 점점 머리는 작고 그 다음에 점점 다리가 길어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봤을 때 아이들의 머리가 머리 쪽이 더 무겁다는 특성을 이해한다면 균형을 쉽게 잡지 못하고 쉽게 균형이 깨져서 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신체 발달을 잘 이해해야지만 요거를 잘 이해해야지만 안전 교육도 여러분들이 안전한 환경을 구성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주로 운동에서만 나타났었는데 운동 형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선생님들보다 달리기가 빨라요?
아니면 스텝을 할 수 있나요? 갤로핑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쵸? 외발뛰기 잘해요? 못하죠. 성인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이에요. 이게 균형 잡히지 않은 특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에서만 운동 형태로만 나타났지만 이제 운동 기능을 획득하다 보니까 누구에 의한 이론이에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신체 운동, 신체 표현에서 이제 학자 갤러휴라는 학자를 배웠을 텐데 갤러휴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운동, 유아기의 운동 능력에는 조작 능력, 이동 능력, 안정성 능력이 있다라고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조작 운동은 어떤 거예요?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공을 찬다든지 소도구 공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줄을 이용해서 줄넘기를 한다든지 조작적 능력입니다. 운동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야구처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또 다른 도구를 치는 거, 야구를 생각하면 돼요. 야구 이런 것들이 다 조작적 능력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볼링도 마찬가지죠. 볼링 공을 이용해서 공을 움직이잖아요. 이게 조작적 능력. 그렇다면 이동 능력은 무엇인가? 이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체를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이동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서 지금 제가 나무 밑에서부터 의자 앞까지 걸어가 보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걸어갑니다. 이때 뭐 공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걸어가요. 그게 이동 운동인 거예요. 달리기 이동 운동입니다. 뭐 뛰기, 높이뛰기 다 이동 운동인 겁니다. 안정성 운동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멈춰 있거나 그러니까 공간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춰 있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상태에서 몸을 축으로 해서 몸을 가운데로 두고 팔다리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거나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우리는 안정 동작이라고 한다는 것. 이거는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책에 이미 많은 학자들이 정의 내려놓은 겁니다. 이런 운동 능력이 어떤 시기에 유아기 시기에 급속하게 발달하게 되거든요. 발달하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을 다룰 때 아이들이 안전 사고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무거운 공을 움직이게 할 때 그 공에 따라서 아이들이 딸려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달리기를 할 때 몸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고요. 그쵸? 다리를 한 다리를 들고 외발로 이렇게 서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때 균형감이 잘 안 잡히다 보니까 균형감이 안 잡히면 다른 다리를 금방 발로 내려서 똑바로 쓰면 되잖아요. 이건 어른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 그 다리 한 다리가 빨리 안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 얼굴에 그냥 그 시멘트 바닥에 얼굴에 쾅 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신체 발달에 이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 그 운동 그 단계 기본 운동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본 운동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좀 미숙하다. 그래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리 발달의 특징과 그리고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같이 엮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 발달, 심리학자 여러분들도 배웠을 거예요. 제가 이제 깊이 있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심리학자 여러분들 정신분석학자라고 하면 어떤 학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 발달해서 배웠을 겁니다. 영유아 발달에서 혹시 프로이드라는 학자 생각나나요?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학자가 있었죠. 에릭슨이라는 학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 에릭슨이라는 학자만 넣어놨지만 사실 프로이드라는 학자도 같이 우리가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겪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격이라는 것이 에고라는 것과 슈퍼에고라는 것과 이드라는 것으로 형성. 혹시 이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겠죠? 원초와
여러분들 생각나요? 프로이드.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원초화가 있고요. 인간에게는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원초화라는 게 있고요. 자아라는 게 있고요. 초자아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원초화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이런 게 원초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원초화가 대부분이에요. 장난감이 없어도 짜증을 내고요. 그리고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낸다는 거죠. 이렇게 원초화가 발달된 사람, 아직도 원초화가 너무 많은 사람하고 만나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물론 배고플 때는 메슬로우라는 학자도 얘기했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기 때문에 배고프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되고 졸려서 자야 되고 이것은 기본적인 욕구다. 근데 이것을 제외하고 자기가 뭐 장난감을 갖고 싶다는 둥 아니면 머리를 예쁘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을 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원초화가 아이들한테는 있다고 했고요. 자아라는 게 또 있어요. 자아라는 건 어떤 거냐면 현실적인 것에 충실하려는 자아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맞게 행동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초자아라는 것은 이제 사회를 넘어서 도덕적으로 법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하려고 하는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그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은요 원초화를 강조했어요. 원초화를 강조해서 본능이라는 걸 강조해서 설명한 학자가 바로 프로이드였잖아요. 그런데 에릭슨은 자아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아라는 게 있는데 이 자아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거치더라. 발달 단계가 있는데 이제 제일 어렸을 때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를 거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처음 엄마를 만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만났을 때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걸 아이들이 판단한다는 거죠. 엄마가 배가 고플 때 바로 모유를 줘요. 아니면은 분유를 줍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금방 알아주네. 엄마라는 걸 처음엔 모르죠. 이 사람이 금방 해주네. 내가 기저귀에다가 실수를 했는데, 금방 갈아주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신뢰예요. 신뢰감. 그런데 내가 배고파서 앙앙 하고 울면서 사인을 보내는데도 엄마가 아무 밥도 안 주고, 모유도 안 주고, 분유도 안 줘요. 이 사람 내가 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내가 사인을 보내는데도 안 주네? 불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단계가 돼요? 자율성의 단계가 됩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의 단계가 돼요.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무엇과 무엇 대 무엇 이런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한 단계에 두었어요.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밥을 흘리지만 이게 떠듬떠듬 흘리지만 내가 먹으려고 입에다가 한 번에 못 넣죠. 아기니까. 그쵸? 협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넣고 입에 묻히기도 하고 옷에 묻히기도 하고 바닥에 흘리기도 하지만 이런 거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 엄마가 하지 마. 엄마가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가 막 해주거나 선생님이 하지 마. 흘리는 거 너무 싫어.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라고 한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의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아이는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못하더라도 기다려주고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사가 이런 걸 모른다면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이 흘리면서 먹을 때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선생님이 해줄게. 가만히 있어. 아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교사가 잘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을 준다? 수치심을 주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에 유아기 시기에 머무르게 돼요. 주도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이가 특성이에요. 이걸 외워야 해요. 그래야지만 안전교육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여기까지 발달은 아니니까 외운다기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가 편안하게 들으라고 하고 외우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겠어요.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교사로서는 상식이니까. 주도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흥미로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그때 한창 시기가 있잖아. 영유아기 시기에.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선생님 이거 왜 안 돼요?
그럼 선생님 막 짜증내죠. 짜증나죠. 그쵸? 어떤 선생님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떤 걸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했구나 라고 느낍니다. 물어본 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 그거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잘 해줘야 돼요. 혹은 아,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 아니면 이 왜 그런지가 이 책 속에 들어있어. 한번 책을 한번 먼저 볼래?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아이의 호기심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뭐에 시달린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도성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뭔가를 자꾸 탐구하고 실험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깥에 나가면 바깥놀이를 갈 건데 이제 모래 놀이터에서 이거 모래 놀이만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약속을 정했단 말이죠. 근데 유아가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그 모래를 가지고 친구에게 던져본다는 거죠. 자기 머리에다 막 뿌려봅니다. 왜 이런 이상한 행동? 얘 정말 이상한 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주도성이 있는 영유아기 시기, 이 유아기 시기는요, 특히 5, 6, 7세인 이 시기는요, 실험을 해요. 이 모래를 내 머리에 뿌리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입에다가도 넣어본단 말이죠. 얘가 좀 이상해. 입에다 그걸 왜 먹어?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에다가 넣어보면서 이거 막 입에다 많이 넣지는 않죠. 많이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조금 뭔가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나? 어려움을 겪나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렇게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입에서 안 녹나? 설탕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 엄마가 보여줬던 흑설탕하고 너무 비슷해. 입에다 넣으면 혹시 녹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 입에 넣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험 정신이에요. 도전하고자 어떤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이런 게 당연히 이때 나타나요.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너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아이가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아, 입에 왜 넣어봤어? 라고 물어보면서 그러면 아이가 이야기를 하겠죠. 녹는지 안 녹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는요, 나한테 먹어보라고 하면서 흑설탕을 줬는데요. 모래가 흑설탕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입에다 넣으면 녹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반 아이가 제가 교사일 때 정말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 넣어봤더니 어때? 녹았어? 라고 했더니 안 녹고 안 좋대요. 느낌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래 우리 물로 오글오글해서 바깥으로 다시 내버리자 이랬더니 오글오글해서 바깥으로 모래를 내버려서 다행히 그 아이가 많이 넣어보지 않고 아주 조금 몇 알을 넣었거든요. 근데도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글오글해서 뱉어냈어요. 뱉어냈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넣어보니까 어땠어?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바로 안전교육하고도 연결이 됐던 거예요. 교사가 이 주도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을 때 안전교육하고도 바로 연결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에릭슨이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쭉 이렇게 지우고 같이 볼게요. 이 단계에는 성인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성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해 보려는 시기입니다. 요한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여기 보세요. 무엇인가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어떤 실험 정신과 탐구 정신이 많이 왕성할 때거든요. 이런 욕구가 생겼을 때 아이들은 목표를 정하게 돼요. 아, 입에 한번 넣어봐야겠다라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유아의 생각대로 시도해 보려고 하나 유아 자신의 시도가 성인의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옷에 지퍼를 스스로 끼우려고 했던 유아가 시간이 걸려서 지퍼를 잘 못 끼워 놓고서 어, 웃긴 모양새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본 부모나 교사가 아이고 이게 뭐야 잘못했잖아 라고 야단을 치게 되거나 책망을 하게 되거나 비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아,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했나 봐 라고 하면서 무엇에 시달린다고요?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는 뭔가를 도전하지 않게 돼요. 자제하게 된다고 써 있네요. 그렇죠? 도전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순간순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 주도성의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단계가 주도성의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그 뿅뿅이 같은 거 코에다 막 넣어보잖아요. 그쵸? 저 유치원에서도 이제 저 유치원에서 이제 어떤 아이가 뭘 간식으로 나눠 먹고 싶다고 해바라기 씨를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선생님 이거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원감님 이거 아이들에게 나눠줘도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근데 너무 작은 거다 보니까 코나 귀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안전교육을 하고 이걸 왜 넣으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간식으로 같이 나눠 먹으세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보내준 간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전교육을 하라고 했음에도 교사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간식으로 막 나눠줬던 거죠. 초임교사다 보니까 나눠줬는데 결국엔 그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점심때쯤 왔습니다. 저한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땡땡이가 그것을 코에다가 넣는데 코에 이제 보이긴 하는데 빼지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코에 보여요. 코를 드니까 코 속에 들어갔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응급처치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응급처치 코에 뭐가 들어갔을 때는요. 들어가지 않은 반대쪽 코를 꽉 막고 흥 하고 풀게 합니다. 그럼 코에 들어간 게 확 튀어나와요.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저를 막 껴안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원감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근데 혼자 귀에만 원감 선생님만 들어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은 들으면 안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선생님한테 원감 선생님한테만 이야기해줘 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귀에도 넣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귀에도 넣었대요. 코에만 넣었더니 들어가길래 귀에도 그럼 들어가나 내 몸에 어디에 들어가 귀에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어떻게 해요. 귀를 봤어요. 귀를 봤는데 이거는 보이긴 보이는데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해바라기 씨가 긴 조그만 해바라기 씨였거든요. 이게 긴데 이게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요. 이럴 때 정말 너 이상한 아이야 라고 하면서 너는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하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심리 발달 특성 때문에 아이들은 호기심에 의해서 언제 호기심이 나타나는 이 주도성 시기에 해본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사례랑 엮어서 우리가 교사가 됐을 때 안전교육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인지발달의 특징과 더불어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우리가 묶어볼 수 있겠는데요. 인지발달 학자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학자. 여러분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유아교육 현장에 지금부터 사실 유아교육 을 하겠다고 발 디딘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학자예요. 아까 말했던 에릭슨, 프로이드. 근데 인지발달 학자다라고 하면 누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인지발달 학자다 하면 피아제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도 놓쳐서는 안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학자 중에 한 명인 거죠.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비고츠키 이런 학자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학자예요. 피아제가 인지발달의 특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아제는 감각운동기 여러분 다 배웠던 거 제가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전조잡기가 그 다음에 뭐 구체적 조작기, 뭐 형식적 조작기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전조잡기가 유아기 시기이다라고 했어요. 유아기 시기에는 특성이 있죠. 이 특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시험에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 가지 특성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유아기 특성. 이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특성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선생님은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현장에 나갔을 때 아이들은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만 먼저 먹으려고 하고 욕심장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장애가 성인이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중심성이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은 그 단계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지 발달이 여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먼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생각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가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위험한 사고가 터졌을 때도 아이들은 나만 중심, 예를 들어 불이 났는데 안 나간다는 거죠. 불이 난 거는 불이 난 거고 나는 지금 너무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 숨어서 놀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아이들이. 화재가 났을 때. 그러다가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안전교육을 잘 시켜줘야 유아 인지 발달을 이해했을 때 안전교육을 잘 시켜주게 되고 아이들의 이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도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세 가지가 어떤 거였어요? 혹시 생각나시죠? 신체 발달과 안전교육을 연결해서 안전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심리 발달에 따라서 안전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주도성 대 죄의식 얘기했어요. 죄책감 똑같은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너 왜 그래? 하고 이야기한다거나 아이들이 참 뭔가를 잘못했지만 그것을 열심히 했구나 라고 인정해주지 않고 이게 삐뚤게 지퍼를 올려가지고 이거 잘 입은 거라고 한 거야? 라고 책망을 하거나 비난을 한다면 아이는 죄책감에 시달려요.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도전하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배움을 많이 얻지 못하죠. 이런 것 때문에 안전교육이 필요한 거고 또 인지발달.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도 안 나가요. 나는 지금 너무 재밌는데 난 더 놀 거야 라고 하면서 숨어서 놉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안전교육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유아의 이런 발달적인 특성을 인지라든지 정서라든지 신체 발달을 잘 이해하고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사가 될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겁니다.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3교시에 또 이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